밤 12시 23분 핸드폰이 울렸다. 아빠의 목소리는 평생 들어본 적 없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노퍽 기지 가지마, 제발, 가지마.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차를 몰고 그곳으로 향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10분 후 뉴스가 터졌다. 노퍽 해군 기지가 완전 봉쇄됐다. 테러 위협 때문이라고 했지만 나는 알았다. 이건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다. 이건 나를 노린 배신이었다. 그날 밤 나는 죽을 뻔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나는 이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기분이었다. 기지 입구에서 경비병들이 총을 겨누고 소리쳤을 때 내 머릿속에 스치던 건 아빠의 그 한마디뿐이었다. 하지만 그 배신의 뿌리는 훨씬 더 깊었다. 내 인생 전체를 삼켜버린 피할 수 없는 어둠. 나는 김민준, 28살, 서울에서 태어나 버지니아로 건너온 평범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다.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삼성에서 일하다가 미국 해군 기지의 보안 시스템 프로젝트에 뽑혔다. 노퍽 해군 기지, 세계 최대의 미 해군 기지. 그곳에서 나는 엘리트처럼 살았다. 매일 아침 커피숍에서 라떼를 사 먹고 야근 후에는 친구들과 맥주를 마시며 미래를 꿈꿨다. 그 친구들 중 하나가 바로 이준호였다. 내 절친, 대학 시절부터 함께한 형제 같은 놈. 우리는 서로의 비밀을 공유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었다. 이준호는 나보다 2살 많았고 이미 기지에서 네트워크 보안 전문가로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항상 웃으며 말했다. 민준아, 너처럼 똑똑한 놈이 왜 한국에 묻혀있냐? 여기서 같이 성공하자.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함께 프로젝트를 이끌었다. 기지의 핵심 보안 시스템, 해군의 기밀 데이터를 보호하는 AI 기반 방화벽. 그 시스템을 개발하는 건 내 인생의 정점이었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건 내 인생의 지옥이었다. 모든 게 시작된 건 6개월 전이었다. 프로젝트 마감이 다가오던 어느 날 이준호가 내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민준아, 큰일 났어. 시스템에 버그가 있어? 데이터 유출 가능성. 나는 당황했다. 우리는 밤새워 코드를 디버깅했다. 그런데 그 버그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심어놓은 백도어였다. 해커의 흔적. 나는 경보를 울릴까 고민했지만 이준호가 말했다. 이게 알려지면 우리 둘 다 끝장이야.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너는 그냥 입 다물고 있어. 그의 눈빛이 이상했다. 하지만 나는 믿었다. 형제니까. 그날 이후 이준호는 변했다. 그는 더 자주 사라지기 시작했다. 클라이언트 미팅지라고 했지만 나는 의심했다. 어느 날 밤 그의 노트북을 우연히 봤다. 암호화된 파일들, 그리고 중국어로 된 이메일. 거래 성사, 다음 단계로 인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준호가 배신자였다. 그는 기지의 데이터를 팔고 있었다. 중국 정보기관에. 왜? 돈 때문인가? 아니, 더 깊은 이유가 있을 터였다. 나는 혼자 조사했다. 밤마다 인터넷을 뒤지고 그의 통화 기록을 해킹했다. 불법이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러다 알게 된 진실은 나를 무너뜨렸다. 10년 전 한국에서 대학 시절 우리는 함께 창업 아이디어를 냈다. 보안 소프트웨어. 하지만 투자자들이 이준호를 선택했다. 나를 배제했다. 그때 이준호가 나에게 말했다. 미안해, 민준아. 내가 더 나았지만 나한테 기회가 왔어. 나는 용서했다. 하지만 그 상처는 쌓여갔다. 그리고 이제 그는 나를 이용해 기지의 데이터를 훔쳤다. 더 나아가 그는 나를 희생양으로 만들었다. 그 백도어 코드는 내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모든 로그가 나를 가리켰다.
나는 분노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이준호는 너무 영리했다. 그는 매번 알리바이를 만들었다. 민준아, 너도 알지? 이 프로젝트는 우리 둘의 거야. 그의 미소 뒤에 숨겨진 건 차가운 계산이었다. 나는 아빠에게 전화했다. 서울에 계신 아빠는 항상 내 멘토였다. 아빠, 큰일 났어요. 친구가 날 배신했어요. 아빠는 침묵했다. 오랜 침묵 후, 민준아, 조심해. 그 놈들 중에 더 나쁜 놈이 있어. 그 말의 의미를 나는 나중에야 알았다. 그날 밤 12시 23분. 나는 이준호의 메시지를 받았다. 긴급 미팅. 기지에서. 지금 와, 나는 갔다. 왜? 증거를 잡기 위해? 차를 몰고 가는 길에 아빠의 전화가 왔다. 가지마. 하지만 이미 늦었다. 기지에 도착하자 모든 게 무너졌다. 경비병들이 나를 포위했다. 김민준, 체포합니다. 기밀 유출 혐의. 이준호가 그들 뒤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미안해, 민준아. 이게 최선이야. 봉쇄는 즉시 시작됐다. 기지 전체가 락다운. 헬리콥터가 하늘을 날고 군인들이 총을 들고 돌아다녔다. 뉴스에서는 테러 위협이라고 보도됐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이준호가 중국 측에 데이터를 넘기려 한 순간 시스템이 자동 경보를 울렸다. 그리고 모든 증거가 나에게 향했다. 나는 감옥으로 끌려갔다. FBI 신문실에서 나는 외쳤다. 이준호가 한 짓이야. 증거를 봐. 하지만 그들은 웃었다. 내 코드야. 김, 내 IP 주소야. 감옥에서 보낸 3개월은 지옥이었다. 매일 밤 아빠의 전화가 꿈에 나왔다. 왜 그 말을 했을까? 왜 미리 알았을까? 출소 후 증거 부족으로 풀려났지만 직장은 날아갔고 인생은 끝장나는 서울로 돌아왔다. 하지만 복수는 시작됐다. 나는 이준호를 쫓았다. 그는 이미 한국으로 도망쳤다. 삼성의 고위직으로 들어가 있었다. 돈으로 모든 걸 무마한 거다. 서울의 밤은 차가웠다. 나는 그의 아파트 앞에서 기다렸다. 강남의 고급 빌딩. 그는 여전히 그 미소를 지었다. 민준아, 오랜만이네. 미국에서 힘들었지. 나는 칼을 꺼냈다. 장난감 칼, 아직은. 왜 그랬어? 왜 나를? 그는 웃었다. 너 때문이 아니야? 내 아빠 때문이야. 그 순간 세상이 무너졌다. 아빠. 내 영웅. 20년 전 아빠는 한국 정보기관에서 일했다. CIA와의 합동작전. 노퍼키지 프로젝트는 그 연장선이었다. 아빠가 나를 그 프로젝트에 밀어넣은 거였다. 하지만 아빠는 실수했다. 기밀을 유출한 적이 있었다. 중국에. 그 대가로 이준호의 가족이 파괴됐다. 이준호의 아버지가 자살했다. 어머니가 병들었다. 이준호는 복수했다. 나를 통해. 아빠의 아들을 파괴함으로써 내 아빠가 내 인생을 망쳤어. 그래서 너를 이용한 거야. 이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처음으로 그는 인간처럼 보였다. 나는 칼을 떨어뜨렸다. 복수. 이건 더 깊었다. 아빠의 죄를 내가 갚고 있었다. 나는 아빠를 찾았다. 서울 외곽의 작은 집 아빠는 늙어 보였다. 민준아, 미안해. 아빠의 고백은 길었다. 20년 전 실수. 돈 때문. 가족을 위해. 하지만 그 실수는 이준호의 가족을 죽였다. 내가 왜 그 전화를 했는지 알아? 내가 가기 전에 막으려 했어? 하지만 내가 증거를 잡으려 한 걸 알았어. 아빠도 알았다. 모든 걸. 이제 선택의 순간. 이준호를 죽일까? 아빠를 용서할까?
아니면 모든 걸 폭로할까? 폭로하면 아빠는 감옥, 이준호는 자유. 하지만 내가 아빠의 죄를 대신 짊어진다면? 나는 결정했다. 기자에게 모든 걸 넘겼다. 증거, 녹음, 이메일, 뉴스는 터졌다. 전직 한국정보원, 미 해군기지 유출 스캔들. 이준호는 잡혔다. 아빠도. 하지만 트위스트는 여기서 왔다. 재판에서 이준호가 증언했다. 김민준이 주동자야. 그의 아버지와 공모 증거. 내 핸드폰 로그. 내가 이준호를 쫓던 기록이 공모처럼 보였다. 나는 다시 체포됐다. 이번엔 진짜였다. 지금 나는 다시 감옥에 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보인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누가 옳았을까? 아빠의 실수. 이준호의 복수. 내 선택. 사람들은 논쟁한다. 민주는 희생자야. 아니, 그는 공모자, 나는 웃는다. 이게 바로 복수의 끝, 아무도 깨끗하지 않다.